홍성윤이 무서운 이유는 높은 음을 크게 지르는 데 있지 않다. 진짜 무서운 지점은 악보가 다음 음을 보여주기 전에 이미 그 감정의 방향을 알고 있는 듯한 속도에 있다. 조영수가 주목했다는 천재의 비밀도 바로 거기에 있다. 노래를 배워서 따라가는 사람과 노래가 흘러갈 길을 먼저 읽는 사람의 차이. 홍성유는 그 차이를 무대 위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 소절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녀의 표정은 이미 결말을 향해 움직인다. 첫 호흡에서 이별인지 그리움인지 체념인지가 갈린다. 그래서 홍성윤의 무대는 단순히 잘 부른다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 들을수록 이상한 감각이 남는다. 분명 악보 안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악보보다 반 박자 먼저 감정을 꺼내고 반 박자 늦게 여운을 남긴다. 이것이 평범한 가창과 다른 지점이다. 미스트롯 4무대에서 홍성윤이 강하게 각인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무대는 단순한 노래 대결이 아니었다. 수많은 참가자가 몇 분 안에 이름을 증명해야 하는 압축된 전쟁터였다. 한 번의 첫 소절이 인상을 만들고, 한 번의 고음이 평가를 바꾸고, 한 번의 흔들림이 순위를 흔드는 자리였다. 그런 환경에서 홍성유는 과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오히려 힘을 아끼는 듯 보였고, 그 절제가 더 크게 들렸다. 2026년 2월 5일 방송으로 알려진 본선 3차 무대에서 그녀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을 통해 자신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곡은 큰 소리로 몰아붙인다고 살아나는 노래가 아니다. 추억이라는 단어가 가진 온도 지나간 시간의 먼지, 다시 펼쳐본 오래된 마음이 살아야 한다. 홍성유는 그 지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첫 부분부터 감정을 많이 쓰지 않았다. 대신 한 글자씩 내려놓으며 듣는 사람이 스스로 기억을 꺼내게 만들었다. 이것이 조영수가 말한 천재성의 핵심으로 연결된다. 천재는 모든 순간에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어디에서 힘을 빼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많은 가수들이 중요한 무대에서 더 크게, 더 높게, 더 길게 보여주려 한다. 하지만 홍성유는 반대로 갔다. 더 작게 시작했고, 더 깊게 파고들었고, 더 늦게 터뜨렸다. 이 느린 폭발이 오히려 빠른 이해력에서 나온다는 점이 중요하다. 곡을 늦게 느끼는 사람은 절제할 수 없다, 제할 수 없다. 곡을 먼저 이해한 사람만 기다릴 수 있다. 2026년 2월 26일 공개된 정령 무대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타났다. 이 곡에서 중요한 것은 비장함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을 끝까지 붙잡는 힘이다. 홍성유는 기교를 앞세우지 않았다. 음을 꾸미기보다 문장을 살렸고 목소리를 과시하기보다 감정의 방향을 지켰다. 그 결과 한 소절이 끝나도 감정이 바로 사라지지 않았다. 듣는 사람의 귀에 남아 다음 소절을 기다리게 했다. 무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잘하는 척을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경연에서는 더 어렵다. 관객의 박수 마스터의 점수, 다음 라운드에 대한 압박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그때 대부분의 참가자는 자기 장점을 빠르게 보여주려 한다. 고음이 있으면 고음을 앞세우고 기교가 있으면 기교를 드러내고 성량이 있으면 성량으로 밀어붙인다. 하지만 홍성윤의 방식은 달랐다. 그녀는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다. 노래가 먼저 말하게 했다. 이 차이가 크다. 노래가 먼저 말하게 하는 가수는 자신을 뒤로 물릴 줄 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신감이 필요하다.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짧은 침묵을 견뎌야 하고 음을 채우지 않는 순간에도 관객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홍성윤의 무대에는 바로 그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한 박자 쉬는 순간에도 무대가 비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짧은 간격 때문에 다음 가사가 더 선명해졌다. 홍성윤이 국악 기반의 감각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는 점도 이 분석에서 중요하다. 국악은 단순히 음을 정확히 맞히는 음악이 아니다. 숨의 길이, 장단의 흐름 소리의 꺾임, 한 글자의 무게가 모두 살아야 한다.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 트로트 무대에 서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같은 악보를 보더라도 음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음표 사이에 여백을 본다.
같은 가사를 불러도 단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뒤에 숨어 있는 정서를 끌어낸다. 그래서 홍성윤의 노래는 빠르지만 조급하지 않다. 악보보다 빠르다는 말은 템포를 앞질러 간다는 뜻이 아니다. 감정의 도착점을 먼저 읽는다는 뜻이다. 다음 소절에서 어떤 표정이 필요하고 어떤 단어를 눌러야 하고 어디에서 숨을 좁혀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한 연습량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연습은 노래를 안정시키지만 해석은 노래를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 홍성윤에게서 보이는 것은 바로 그 해석의 속도다. 2016년 3월 5일 공개된 인연 무대는 이런 장점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인연이라는 곡은 잘못 부르면 감정이 쉽게 과잉된다. 조금만 더 울면 심파가 되고 조금만 더 힘을 주면 곡의 품격이 무너진다. 홍성윤은 그 선을 넘지 않으려 했다. 감정을 크게 흔들기보다 오래 붙잡았다. 그래서 무대는 격렬하지 않았지만 깊었다. 눈물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건드렸다. 홍성윤의 장점은 음정의 정확성만이 아니다. 물론 음정과 박자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은 기본이다. 하지만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문장력이다. 노래에도 문장력이 있다.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멈추고 어떤 단어에 무게를 주고 어떤 단어를 흘려보내는지에 따라 같은 가사도 완전히 달라진다. 홍성규는 노래를 음의 배열로 부르지 않고 문장의 흐름으로 부른다. 그래서 가사가 또렷하게 들리고 감정이 설명 없이 전달된다. 조영수 같은 작곡가가 이런 부분을 본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작곡가는 단순히 누가 높은 음을 잘 내는지만 보지 않는다. 곡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수가 멜로디를 얼마나 이해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멜로디의 목적을 알고 부르는 사람과 음만 맞추는 사람은 결과가 다르다. 홍성윤이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는 곡의 목적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 때문이다. 한 곡이 슬픔으로 끝나는지, 위로로 끝나는지, 미련으로 끝나는지, 체념으로 끝나는지, 그녀는 빨리 잡아낸다. 이것이 천재라는 단어를 가능하게 만든다. 천재는 무언가를 아무 노력 없이 해내는 사람이 아니다. 남들이 오래 걸려서 이해하는 구조를 훨씬 빠르게 읽는 사람이다. 홍성윤의 경우 그 구조는 악보와 가사와 감정 사이에 있다. 악보는 길을 알려주고 가사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감정은 그 길과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다. 많은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따로 처리한다. 먼저 음을 외우고 다음에 가사를 익히고 마지막에 감정을 얻는다. 하지만 홍성윤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듯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무대의 첫 10초가 중요하다. 홍성윤은 첫 10초 안에 자신의 노래가 어디로 갈지 보여준다. 목소리의 색, 숨의 깊이, 눈빛의 온도, 첫 단어의 무게가 이미 방향을 정한다. 관객은 그 순간부터 따라가게 된다. 이끌려 간다는 표현이 더 맞다. 큰 동작이 없어도 화려한 퍼포먼스가 없어도 노래가 가진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이것은 보컬의 힘이면서 동시에 이야기꾼의 힘이다. 미스트롯 사라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 능력은 더 돋보인다. 트로트 경연은 단순한 음악 시험이 아니다. 세대의 기억 지역의 정서 가족의 사연, 인생의 굴곡이 노래 안에 겹쳐지는 장르다. 참가자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가사의 삶을 설득하지 못하면 오래 남기 어렵다. 홍성유는 그 지점을 알고 있는 듯하다. 어린 이미지나 신예라는 조건에 머물지 않고 노래 안의 시간을 자신의 목소리로 끌어온다. 홍성윤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과장하지 않는 비극성이다. 슬픈 곡을 부를 때 이렇게 슬픈 표정을 많이 짓는 것은 쉽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진짜 슬픔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녀는 울음을 전시하지 않는다. 대신 울음이 오기 직전의 상태를 길게 유지한다. 그 긴장 때문에 관객은 더 집중한다. 이미 터진 감정보다 터지기 직전의 감정이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방식은 위험하기도 하다. 너무 절제하면 밋밋해 보일 수 있고 너무 담백하면 경연 무대에서 약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홍성유는 그 위험을 감수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성공하는 순간 무대는 더 고급스러워진다.
소리를 크게 쓰지 않았는데도 존재감이 커지고 기교를 줄였는데도 실력이 더 도드라진다. 이것은 기본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방식이다.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을 빼면 약해 보이지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빼면 깊어 보인다. 2026년 4월 7일 KBS 아침마당 관련 무대로도 언급된 이후 홍성윤의 이름은 단순히 한 경연 참가자의 이름을 넘어 더 넓게 회자되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방송 횟수보다 인상의 지속성이다. 한 번 보고 지나가는 무대가 아니라 다시 찾아보게 되는 무대, 댓글로 감상을 남기게 되는 무대,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지는 무대가 되는가가 핵심이다. 홍성윤의 노래는 바로 그 반복 시청의 이유를 가진다. 대중이 홍성윤에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녀가 완성된 스타처럼 포장되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아직 더 보여줄 것이 남아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이미 잘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안정적이지만 더 깊어질 가능성이 보인다. 이것은 오디션 스타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오늘의 무대가 좋았다는 평가를 넘어서 다음 무대가 궁금해져야 한다. 홍성윤은 그 궁금증을 만든다. 조영수가 밝힌 천재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홍성윤은 악보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악보가 가리키는 감정의 목적지를 먼저 찾는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는 빠르게 이해되고 오래 남는다. 고음은 지나가면 끝날 수 있다. 화려한 기교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한 곡의 감정을 정확히 붙잡은 목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홍성윤의 무대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좋은 가수란 무엇인가? 음을 틀리지 않는 사람인가?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인가? 어려운 기술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인가?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래가 왜 그 순간 그 음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홍성윤은 그 이유를 알고 부르는 가수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녀의 한 소절에는 설명보다 빠른 설득력이 있다. 악보보다 빠르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상징이다. 그것은 홍성윤이 시간을 앞지른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을 먼저 도착시킨다는 뜻이다. 무대가 끝났을 때 관객이 기억하는 것은 몇 옥타브를 냈는지가 아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움직였는지다. 홍성윤은 바로 그 순간을 만드는데 강하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는 끝난 뒤에도 남고 남은 뒤에도 다시 듣고 싶어진다. 이제 홍성균을 단순히 노래 잘하는 참가자로만 부르기는 어렵다. 그녀는 악보를 읽는 사람을 넘어 악보 뒤에 숨은 마음을 읽는 사람에 가깝다. 미스트로사의 치열한 무대에서 그녀가 남긴 인상은 숫자와 순위를 넘어선다. 2026년 2월의 무대들, 3월의 인연, 그리고 이후의 방송 활동까지 이어진 흐름 속에서 분명해진 사실이 하나 있다. 홍성윤의 강점은 순간의 폭발력이 아니라 한 곡을 자기만의 시간으로 바꾸는 힘이다. 그래서 조영수가 주목했다는 천재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다. 답은 그녀의 첫 호흡에 있고 한 글자를 붙잡는 방식에 있고 소리를 내기 전 이미 감정을 정리한 듯한 눈빛에 있다. 홍성윤은 노래를 급하게 앞질러 가지 않는다. 다만 노래가 도착해야 할 곳을 남들보다 먼저 본다. 그 차이가 무대를 바꾸고 그 무대가 사람들의 기억을 바꾼다. 지금 홍성윤이라는 이름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부분은 홍성윤의 성장이 갑자기 만들어진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 축적된 감각의 결과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보이지 않는 시간이 길다. 한 소절을 쉽게 부르는 것처럼 들리려면 그 뒤에는 수없이 많은 호흡의 조정과 발음의 수정과 감정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 홍성윤의 노래가 편안하게 들리는 이유도 단순히 타고난 음색 때문만은 아니다. 편안하게 들리도록 정리된 훈련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로트에서 발음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한 글자가 흐려지면 감정이 흐려지고 한 단어가 무너지면 이야기 전체가 약해진다. 홍성윤은 가사를 흘려보내지 않는다.
받침을 너무 세게 물어 무겁게 만들지도 않고 너무 약하게 풀어 의미를 잃게 하지도 않는다. 이 균형 때문에 그녀의 노래는 세대가 달라도 이해된다. 젊은 시청자는 맑은 음색에 끌리고 중장년 시청자는 가사의 결을 알아듣는다. 이것이 넓은 반응을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다. 또한 홍성윤의 무대에는 장면 전환이 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열고 중간에서는 감정을 조금씩 세우고 마지막에서는 소리를 폭발시키기보다 여운을 남긴다. 이런 구성은 우연히 나오지 않는다. 곡 전체를 한 번에 보고 있어야 가능하다. 첫 소절만 잘하려는 사람은 중간에서 흔들리고 마지막 고음만 노리는 사람은 앞부분이 비어 보인다. 하지만 홍성윤은 앞과 뒤의 연결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한 곡이 짧은 이야기처럼 들린다. 경연 무대에서 이 능력은 매우 큰 무기가 된다. 심사위원은 순간의 실수도 보지만 동시에 전체 그림도 본다. 관객은 기술의 이름을 몰라도 감정의 흐름은 안다. 홍성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집단을 동시에 설득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에게는 기본기와 해석력을 보여주고 대중에게는 쉽게 이해되는 감동을 준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참가자는 많지 않다. 물론 홍성윤에게 남은 과제도 있다. 더 큰 무대에서는 곡 선택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녀의 장점인 섬세함을 살릴 곡을 만났을 때 폭발력은 더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너무 과한 편곡이나 지나치게 빠른 전개를 만나면 장점이 가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감각을 보면 그녀는 곡을 자기 방식으로 정리할 줄 아는 가수에 가깝다. 그래서 다음 무대가 더 기대된다. 홍성윤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성공의 공식이 화려함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무대는 빠르고 자극적이고 강한 장면을 요구한다. 하지만 홍성윤은 그 안에서 조용히 다른 답을 내놓는다. 강한 소리보다 정확한 감정, 빠른 과시보다 깊은 이해, 큰 동작보다 오래 남는 한 소절을 선택한다. 바로 그 선택이 그녀를 다르게 만든다. 결국 홍성윤의 천재성은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타고난 음색 국악적 호흡 트로트의 정서부대 집중력 가사 해석, 그리고 감정을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겹쳐 만들어진 결과다. 조영수가 주목했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재능이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노래를 이해하는 속도와 감정을 배치하는 감각이 이미 무대 위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홍성윤이 더 많은 곡을 만나고 더 큰 무대에 설수록 사람들은 다시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노래의 핵심을 잡아내는가? 그 답은 화려한 비밀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것 한 글자를 정확히 알고 한 호흡을 아끼고 한 감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본을 남들보다 빠르고 깊게 해내는 사람이 천재라는 이름에 가까워진다.